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페알락을 홍보하는 페알락 국민대표단을 소개합니다. 페알락은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의 약자로 지역 간 협력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에 출범한 대화 협의체입니다. 페알락은 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알락 36개 회원국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33.5%의 면적, 38%의 인구, 35%의 GDP를 차지하고 있어 페알락 회원국 간 협력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알락 창설 20주년인 2019년, 우리나라 외교부는 페알락 서포터즈 36명을 선발하였고 2020년부터는 페알락 국민대표단으로 명칭을 변경, 금년 2021년 제3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페알락 국민대표단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페알락 및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양 지역에 대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페알락 블로그와 외교부의 라틴 광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표단 3기 사팀 팀장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연한 계기로 페알락 유튜브 계정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듯 저 또한 외교나 중남미에 관해서는 큰 흥미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홀린된 영상을 다 보고 나니 사실은 내가 중남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대로 페알락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 2팀 김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페루의 시인 세사르 바이오를 통해 처음으로 중남미에 대해 접했습니다. 지난해 2권의 책을 출간한 경험과 문학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제 강점을 페알락 활동에 잘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 5팀 안세빈입니다. 저는 현재 정치외교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교내 국제정치학회에서 활동 중인 만큼 평소 외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함께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페알락 국민대표단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 9팀 김동휘입니다. 제가 페알락 국민대표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홍콩 사람인 두 주인공이 지구 반대편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페알락 국민대표단 활동에 지원하며 시리즈물 영상을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적인 영상도 매우 좋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시리즈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하여 학교 생활이나 교환학생, 문화나 여가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성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문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문학은 대개 해당 국가의 문화, 역사 등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남미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계획서 하나를 작성해 두었으니 혹시 관심 있는 국민대표단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도맡은 분야가 지속 가능한 개발인 만큼 UN의 SDG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와 또 낮은 생산성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무척 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알락 국민대표단에서 함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외교부 활동, 외교부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첫 번째로 정말 기대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제가 블로그 운영이나 영상 제작 등의 활동에 욕심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페알락 국민대표단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분야들에서 약간 제 실력을 쌓아나가 본다면 어떨까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페알락을 알고 싶어? 알면 알수록 더 빠지는 이곳으로, 동고동 락 할 수 있는 이곳으로 어서와! 페알락 국민대표단이 여러분들께 중남미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낙낙 들어갑니다. 페알락 국민대표단 I love you, like you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페알락 국민대표단 3기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 토크 콘서트 MC로 활약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중남미의 매력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제 인식이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앞으로 이제 중남미에 대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게 된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 토크 콘서트 주제는 사람, 자연,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크리스티안 씨는 저희 요소들 중에 중남미의 어떤 면을 한국인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유적은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연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솔직히 한번 가봐야 느끼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알리고 싶습니다.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중남미 사람들의 매력,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의 여유,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문화,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들, 뭐뭐 있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쿠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멕시코인인 크리스티안 씨에게 쿠바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쿠바는 멕시코 사람한테 쿠바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살사예요. 살사 이제 춤, 멕시코 살사 춤이 굉장히 유명한데 쿠바만의 살사 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쿠바식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는 건데 멕시코에서 많이 팔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사 춤도 추고 그리고 맛있는 쿠바 샌드위치를 드시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크 콘서트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알락 온라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크리스티안 부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엔 참여하게 됐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자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MC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외교부 최종욱 중남미 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중남미국장 최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페얼락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오늘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외교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 페얼락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두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유일한 정부 간 대화 협의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페알락 지역조정국 수임, 페알락 사이버 사무국 유치, 운영 등 페알락 협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3년째를 맞는 페알락 국민대표단과 같이 국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페알락과 중남미를 알리는 사업들도 적극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오늘 페알락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람, 자연,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주제를 갖고 중남미의 매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행 관련 방송, 에세이, 강연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멋지, 위선임 작가님들, 그리고 여행기획 전문가이시자 팍스투어 김영하 대표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중남미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행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송인 크리스티안 브루크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정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께서 방한하셨고 한태평양 동맹 그린 경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중남미의 대표적 친환경 국가이자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OECD 회원국 코스타리카의 알바라도 대통령께서 방한하십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남미 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질 협력 모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연사분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국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계획 접어두시고 취소를 하게 되셨는데 많이 섭섭하셨을 텐데 그래서 섭섭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토크 콘서트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중남미의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멕시코 사람으로서 중남미에 대한 얘기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같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멋진 얘기를 해주실 우리 세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중남미 관광 시장을 개척하는데 일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의 아름다운 대표 관광지인 칸쿤, 여러분들 칸쿤 아시죠? 칸쿤 관광 상품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팍스투어의 김영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힘차게 해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김영하 대표님 인연이 굉장히 많고. 네, 엄청 많죠. 계속 만나봤고 네, 네. 오늘 이제 같이 하시게 됐는데 혹시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날 또 이제 사실 오랜된 그 친구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만날 네. 때마다. 근데 또 이렇게 오셔서 되게 그 사이제로 계시니까 되게 마음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2019년부터 20년까지 JTBC에서 방송이 된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는 이제 한국 영화 배우들의 쿠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데려가서 여행을 시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바로 그 프로그램의 작가였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멋지 씨, 윈서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멋지 위선임입니다. 네, 저희가 네네. 친구 사이고요.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멋지시다. 네, 그래서 진짜요. 2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 도대체 많은 나라를 다녔을 텐데 어딜 다시 가고 싶으냐 제일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항상 쿠바라고 대답을 쿠바요.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쿠바의 매력을 여기에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짜 기대되는데요.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 김 대표님은 이제 강쿤 관련 네. 이런 상품을 많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강쿤 해변에 있는 그 럭셔리한 호텔이나 뭐 그런 뭐 가리브해 색깔의 바다를 보이면서 뭐 그 그쵸, 즐길 수 있는 그쵸.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우리 네. 작가님 분들께서 이제 약간 배낭여행,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그 현지 분위기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중남미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시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의 갈 계획이나 바로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라이브로 진행되면서 우리 화면 보시면 자막과 댓글장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멋지 윗선님 작가님들이 직접 쓰신 책을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멋지 윗선님 작가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이상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 쿠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혼란스럽지만 또 그만큼 전율할 만큼의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쿠바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과 또 5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좀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았던 여파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쿠바는 좀 앞서 멋지 작가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좀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에요. 이런 연유는 이렇게 올드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트래블러를 또 혼돈에 빠뜨리는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숙소예요. 보통 여행지 결정하고 나면은 숙소를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바는 쿠바만의 독특한 숙박 문화가 있는데요. 커다란 그 관광지 큰 호텔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뭔가 게스트하우스 여행자들이 자주 가는 그런 형태의 숙박이 없어요. 그래서 쿠바 현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방 한 칸 내지 두 칸을 여행자들한테 내어주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민박집이나 하숙 같은 그런 일종의 숙박 개념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쿠바에서 숙박을 하게 됐으면 현지인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좀 더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문 숙박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겉에 간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하니 이런 표식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은 파란색 표시, 빨간색 표시가 있죠. 모양은 같아도 색깔이 다른데요. 이 색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 색은 바로 현지인용 그리고 외국인용이에요. 빨간색이 쿠바 현지인이 내국을 여행할 때 사용하는 숙소라는 의미고요. 파란색은 외국인 여행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따로 묵어야 하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 색깔 표시를 좀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통은 여행 가실 때 숙박을 예약을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쿠바는 쿠바의 특성상 숙박을 미리 예약하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쿠바 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서 전국 어디서나 곳곳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도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렇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요새는 어디 가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랑 달리 쿠바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카드를 구매를 해야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신기한데 그 카드를 사는 것 자체도 좀 미션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트래블러의 장면 중 하나인데요. 저 기다란 줄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줄이 바로 국가에서 지정한 이 전문적인 상점에서 인터넷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입니다. 네, 여기 서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그 카드 한 장을 구매한다 손 치더라도 바로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관문이 있는데 또 바로 이런 와이파이 존을 찾아가야 합니다. 네, 이런 존을 바로 찾아가서 거기서 카드를 구입한 거기에 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바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할 때도 뭔가 조건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촬영할 때 쿠바 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 특성이 제작진이 미리 먼저 계획을 짜고 예약을 해놓고 그게 아니라 두 트래블러가 현장에 가서 자신들만의 여행을 직접 이렇게 순간순간 만들어 나가는 걸 저희가 담아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트래블러가 가서 내일은 이렇게 여행을 할게요 라고 계획을 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제작진의 일정도 딱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스태프들끼리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트래블러가 직접 숙소를 찾으면 그 근처로 제작진들이 흩어져서 자신들이 묵을 숙소를 직접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카메라 감독님은 여기 묵고 작가는 여기 묵고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네. 심지어 이 21세기에 저렇게 종이에 직접 손으로 그려서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촬영 스태프가 정리한 것을 제가 직접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거를 저렇게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죠. 보통은 촬영을 할 때 이제 이걸 일정을 정리해 주시는 스태프분이 쫙 정리를 해서 스태프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뭐 톡방, 메신저 톡방에 이제 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와이파이 존에 가서야만 인터넷에 접속이 되니까 그 분이 가서 보낸다 한들 그 와이파이 존에 있지 않은 스태프들은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려서 그것을 본인의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 휴대폰은 비록 와이파이 연결은 안 되지만 카메라 기능은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간직했다가 내일 몇 시에 어디 스탠바이 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촬영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이상하고 좀 혼란스럽고 불편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불편함이 있지만 다녀오면 여운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역시 정확한 얘기신 것 같아요. 전문가라서 잘 아시네요. 실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 21세기인데 우리 기계를 한국에서도 쿠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네요. 맞아요.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한계와 불편함 투성인 이 나라. 그런데 도대체 왜 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편하지만 매력이 넘치는 나라기 때문인데요. 네, 쿠바를 설명한 가이드북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쿠바는 허름한 외투를 입은 왕자 같다. 멋있지 않나요? 멋있다. 네. 뭔가 낡고 이상하고 불편한데 그 안을 파헤쳐 보면은 빛나는 속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그 빛나는 속살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쿠바의 대표적이죠. 쿠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춤과 음악입니다. 바로 보시죠. 저희도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서 춤출 뻔했어요. 그렇죠. 네, 영상 속의 저곳은 그 노인과 바다의 작가, 너무나 유명한 해밍웨이가 자주 찾았다는 그 바예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혹시 보셨나요? 정말 난데없이 음악이 시작합니다. 그냥 뭐 인트로도 없이, 사회자도 없이, 우리 크리스티안 씨도 없이 그냥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 춤을 추거든요. 혹시 인트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나레이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쿠바 사람들은 동전 굴러가는 소리에도 춤을 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은 너무나 음악에 젖어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런데 이게 비단 유명한 관광지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낡은 그냥 뭐 좁은 골목길이나 뭐 그냥 길거리에서도 어딘가에서는 항상 음악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미터씩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 음악이 나오는데 걸어가다 보면 저기서 또 다른 음악이 나와요. 네, 심지어는 다들 이렇게 청소하면서도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골목에서도 춤을 추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여행자인데 같이 껴서 춤을 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좀 경험해 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실력은 없지만 흥은 많답니다. 네. 몸은 안 따라주는데 흥부 자라서 또 많이 흔들고 왔어요. 영상 혹시 준비하셨나요? 직접. 쑥스러워가지고 그거는 네, 저희 하드에 모셔두고 네, 이렇게 흥이 많은 쿠바인들을 담고 있는 또 자연의 매력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잠깐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쿠바의 플라야 히론이라는 곳의 깔레타 부에나 해변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이 깔레타 부에나의 별명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라디소 나뚜랄. 네. 파라이소 나뚜랄. 네, 한국말로 하면은 자연의 전국? 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쿠바라는 나라가 카리브해로 둘러싸인 섬나라거든요. 면적은 대한민국이랑 비슷한데 가늘고 옆으로 긴 모양 형태의 섬이라 어떤 도시에 있어도 되게 빠르고 쉽게 바다에 이런 카리브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으로 형성된 거를 인간이 거의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손 빼묻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보존을 하고 있어서 소중하네요. 네, 진짜 어디서든 이런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도 가봤던 곳인데 영상을 보니까 또 저 에메랄드빛 네, 그렇죠. 거기에 또 가고 싶네요.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또 소개해드릴 매력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네네. 돼요. 보여주세요. 다음은 바로 쿠바 현지인들, 사람의 매력입니다. 네,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죠. 네. 어떠신가요? 제가 사람의 매력이라고 인트로를 좀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짓궂은 장면이 많이 나오죠. 뭔가 흥정을 막 해야 되거나 중간에 그 택시 흥정하시는 그 여성분의 손톱은 네, 거의 뭐 흉기죠. 네. 그 정도면. 맞아요. 네, 그토록 좀 짓궂은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쿠바를 여행할 때는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관광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막 흥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강력하게 막 여행자들을 뭐 사로잡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제나 이 마음을, 얼어버렸던 내 마음을 좀 녹여버리게 하는 매력적인 쿠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거에 비해서 현지인들과 좀 많이 부딪혀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예약을 하면 보질 않아도 되는데 현지인을 만나서 숙소를 구해야 되고 교통편도 뭐 정보를 자주 찾아볼 수 없으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저런 해프닝들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플라야 히론에서 두 트래블러가 묵었던 그 숙소의 주인 네 분이세요. 네, 잘생기셨는데요? 그죠. 네. 약간 그 휴잭맨 닮지 않으셨어요? 네네네네. 영화 배우? 맞아요. 근데 저런 짓궂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 숙소 안에서 이분들이 쿠바 자신들의 나라에 놀러 온 여행자들을 위해서 네네. 정말 아낌없이 정보를 내주시고 현지인만 아는 정보도 몰래 주시고 네, 그리고 막 식사도 정말 뭉숭하게 맞아요.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현지인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아까 음악과 춤, 자연 그런 매력도 있지만 나중에 오래 남는 건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람들 그리움, 남는 거죠. 따뜻함 맞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토록 쿠바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발전을 하면서 좀 여행이 점점 더 쉬워지고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냥 손가락 하나면 모두 다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좀 편안하고 익숙한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좀 새롭고 낯선 곳에 나를 던지는 행위잖아요.
그런 여행의 본질을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쿠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쿠바에 막 도착해서 그 본질을 진하게 느낀 트래블러의 감상을 좀 보시려고. 보시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하신다면 쿠바 여행은 분명 넉넉해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막 쫄리는데요. 맞아요. 저도 쿠바는 정말 저도 멕시코에 계속 살았는데 쿠바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멕시코에서. 그쵸. 네, 바로 옆이잖아요. 맞아요. 못 가봤어요. 저런. 못 가보고 너무나 후회되는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네.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 지금 마지막 영상을 틀던 도중에 지금 쿠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쿠바 인터넷 사정처럼 좀 영상 송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네, 이상한데요. 잠깐 저희가 쿠바에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네, 그래서 정말 경험을 느껴보시라고. 현재 그 느낌. 그 네. 느낌 가져가 보시라고. 네. 보시는 분들께 좀 죄송했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저희가 심혈을 만들어서 좀 했던 장면인데 잘 안 나간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JTBC 조인스타컴 여기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되게 매력이 많은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막 숨겨둔 게 더 많아요. 막 꺼내지 못한 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서 쿠바에 대한 매력이 있다, 떠나고 싶다, 지금 당장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JTBC 조인스닷컴에 가셔서 트래블러 쿠바 편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남미 대륙의 또 다른 매력적인 나라죠. 아르헨티나로 떠난 또 다른 트래블러의 이야기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중남미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맞아요. 네. 쿠바,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티안의 나라 멕시코, 네. 또 뭐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매력적인 나라들이 너무 많죠. 맞죠.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좋다. 어떤 건가요? 바로 저희 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많은 내용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30 되시네. 결혼 대신 야반도주라고 저희가 쓴 여행 에세이 책인데요. 이곳은 저희 중남미 대륙 말고도 많은 나라들의 여행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저희가 2년여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대륙이 바로 중남미예요. 네, 가장 좀 매력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득가득 담겨 있으니까 절찬리 판매 중인 이 명품 책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얘기 해주시는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남미 다시 그렇게 되었고. 네. 쿠바 나중에 한번 무조건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라는 가셔야죠. 생각이 들고 네. 무조건 트래블러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짧은 영상을 보시게 되었지만 진짜 본편을 다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JTBC의 플랫폼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작가님들이 너무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지만 저는 제가 발표할 멕시코의 매력, 중남미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왜 멕시코에 꽂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화면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요거 들면 되나요? 지금 보시면 멕시코, 크리스타님, 네네. 어디예요? 멕시코요. 그쵸? 여기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멕시코 하면 멕시코 시티, 칸쿤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들이 멕시코에 많이 있어요. 멕시코는 세계 관광지 많이 방문한 파리의 나라예요. 아시죠? 몰랐죠?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아래 보시면 그 로스카보스 사진이 있을 거고 옆에 보면 핑크라고 사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카리브의 칸쿤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대 불가 사이죠? 치첸 이사입니다.
마야 문명이죠. 네, 맞습니다. 7대 불가사의고요. 칸쿤 허니문을 가시던 아니면 지금은 핑크라군이에요. 어떠세요? 멕시코에 있어요. 저희는 저기 네. 못 가봤거든요. 네. 저기 사진 찍으면 요즘 SNS에서 핫한 그 핫플레이스에서 세노테라고 합니다. 세노테. 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는 1000개 정도의 세노테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코코 영화에 나왔던 사물라 세노테나 저게 큰 이킬 세노테도 있고요. 띠오띠아칸 멕시코 시티 있죠? 그렇죠. 감회가 어떤가요? 소칼로 광장은 지금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베, 우리 또 데킬라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네. 더 중요한 지금 이거 온천이에요. 네, 똘랑똥꼬라는 온천입니다. 색깔 보세요. 지금 캐나다의 레이크루이스 같은 물 색깔이죠. 온천입니다. 자, 보시면 멕시코에는 너무 많은 유적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칸쿤, 로스카보스 이렇게 하면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매력적인 곳을 같이 좀 느끼고 싶어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멕시코는 어떤 문화, 문명 얘기하잖아요. 멕시코는 축제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네. 맞죠? 네, 축제의 도시고요. 보시면 얼마 전에 저희가 10월 30일 할로윈 파티를 했잖아요. 네, 그쵸. 멕시코는 죽은 자의 날이라고.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디아 데 무에르토스라고 부르는데 그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세상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예, 그날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맞아요. 그 사람이랑 다시 이렇게 기억하는 한국으로 치면 추석 같은 맞아요. 명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번에 10월 31일 할로윈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보냈는데 그때 죽은 자의 날 파티에 직접 참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곳이 이끼 세노떼예요. 여러분들 이런 센터가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광객들이 가면 너무 깜짝 놀라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멕시코에 있습니다. 중남미 멕시코에 있습니다. 풍덩풍덩 빠지고 싶죠. 운물이에요. 여기는 민물이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쿠바에서 카리브해를 보셨다면 저는 칸쿤의 카리브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슬라 모에레스입니다. 자, 되게 세련됐어요. 칸쿤은 되게 세련된 럭셔리한 그 휴양 도시인데요. 여기 다 보면은 짚라인 연결되어서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모르시죠? 저는 문화적 충격 진짜 받았거든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 아까 제가 잠깐히 소개해드렸던 핑크 라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이에요. 직접 찍은. 네네네. 여기 보면 이 핑크 라군은 소금을 이렇게 캐치하는 곳인데, 평상시에는 365일 중에 한 350일은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박테리아를 먹은 그다음에 그 플라밍고가 저희가 알고 있는 홍학입니다. 여러분들. 홍학도 멕시코 칸쿤에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자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연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영상이 좀 많네요. 자, 여러분들. 중남미 하면 저희가 가슴 떨리게 하는 부분이 또 있죠. 보면 꽃보다 청춘에 보면 마추픽추. 가장 왼쪽에 화면에 있는 마추픽추. 저도 앉아서 약간 남자분들이 세 분이 눈물 흘리시길래 그 눈물이 날까 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마야 문명에 있는 치첸이사. 그리고 해상 무역이었던 마야 문명지 뚫룸. 바다 색깔 보세요. 그 아래는 아즈텍 문명에 있는 떼어띠아칸이랑 그다음에 그 달의 피라미드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 3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멕시코는 마야 문명과 그다음에 아즈텍 문명 두 가지 문명, 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문화 강국입니다. 제가 요거를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질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멕시코 칸쿤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어릴 때는 저기는 정말 돈 벌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소년, 에스테반, 코난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아시나요? 드라마? 카루셀이라고. 네네. 그래서 저기는 꼭 가봐야지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여행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여행 상품을 만들었을 때 중남미에 우연히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그 중남미에 가장 그 관광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멕시코에 열리는
띠앙기스라는 박람회가 정말 큽니다. 네네. 거기는 대통령님들도 나오셔서 주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 방문객들 8대 나라잖아요. 8위한 나라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멕시코 대통령 2분을 만났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대통령은 엘리케 빼냐 대통령 맞죠? 네. 엘리케 빼냐. 바로 옆에 계시네요. 보니까. 보시면 제 핸드폰이에요. 저기 뭐 카카오, 저희 나라 카카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면 지금 저희 나라 매일 경제지 같은 유명한 경제지에 저희가 실렸어요. 한국인들이. 그만큼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호의적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곳이 중남미, 특히 멕시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시아 쪽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맞다고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 나누시고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카리브의 칸쿤이고요. 오른쪽은 요즘에 핫한 로스카보스입니다. 로스카보스는 코르테스 해와 그 다음에 퍼시픽 해가 두 개가 만나는 곳인데요. 저희도 보면 양수를 가시면 이렇게 두물머리라 그래서 두 물이 만나잖아요. 여기는 바다가 두 가지가 만나요. 아, 진짜요? 네네. 자, 하나를 딱 되는 게 엘 아르코인데 저기는 퍼시픽, 저희 나라도 있는 태평양과 그 다음에 멕시코만을 딱 만나서 세계에 다양한 어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의 천국. 어머. 맞죠? 근데 물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리고 로스카보스는 365일 중에 5일만 비가 올까 말까 하고 그 캘리포니아 날씨에 바하 캘리포니아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 좋아서 뭐 골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광 지원 최고입니다. 허리우드 배우들이 자주 가기 때문에 저도 셀럽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허리우드 배우나 아니면 유명한 세계인 셀럽 보고 싶다면 로스카보스로 가시면 됩니다. 많으니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거기 먼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진짜로. 중남미? 안 멀어요. 왜냐? 물론 저희 나라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있죠. 반대니까 멀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저희 보면 요즘에 KTX, SRT 왜 유행이고 역세권이 왜 중요합니까? 가까워서 출퇴근이 가능한 것처럼 저희 2017년도 7월 1일 날 인천 멕시코시티 직항 아이로멕시코 직항이 뛰어뜨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아이로멕시코 멕시코 직항은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저희 가만 생각해 보세요. 뉴욕까지 인천 뉴욕까지 14시간 걸리고요. 그렇죠. 인천에서 유럽 여러 도시들 보면 11시간, 12시간 걸려요. 그럼 멕시코시티 12시간? 안 멀죠. 그런 선입견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2013년도에 인천 달라스가 직항이 되면서 또 미국으로 경유해서 뭐 중남미, 중미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편함이 없이 중남미가 정말 가깝구나. 젊은 분들은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면 이렇게 선입견이 멀어서 어떻게 안 머는 걸 몸소 체험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게요? 칸쿤의 웬만한 호텔들입니다. 저희들이 가고 있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문제 없을 듯합니다. 진짜 럭셔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쿠바 얘기했는데 약간 박물관에 있을 만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는 최첨단 그런 럭셔리한 호텔들이 너무 많은데 전 세계 체인 월드 체인 중에서도 유명한 뭐 리딩 그룹이나 프리퍼드 호텔들이 많이 체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호텔 이런 럭셔리한 호텔들이 저희 허니문들이 엄청 많이 가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허니문 상품을 처음 개발해서 2009년도에 이제 그때는 관광청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품을 팔아서 여행사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 허니문화들 박람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 허니문어들이 찾는 4번째 4위. 네, 그 정도. 왜냐면 저번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0이었거든요, 거의. 근데 저희 지금은 4위 정도 올라간 거면 단시간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칸쿤입니다. 그리고 지금 칸쿤에 주목하고 있고 다음에는 로스카보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호텔이 좋으면 이런 어메니티 당연하죠. 그것만인가요? 아래 보십시오, 아래. 저 술.
술 데킬라 나오네요. 예. 데킬라도 여러 가 럼도 있잖아요. 럼. 아, 네. 저런 아바라카 다양하네요. 있죠. 예. 그거부터 보여주는 걸요. 이런 술들이 무료. 올 인클루시브 플랜을 칸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럭셔리한 호텔과 그다음에 위 어미니티, 고급스러운 어미니티, 그다음에 이 럭셔리한 술들이 다 무료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얼인클루시브는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칸쿤 쪽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TV잖아요. 네네. 아까는 쿠바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안 되셔가지고 조금 어떻게 불편하심이 좀 있었지만 낭만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우리 그 올 인클루시브 플랜을 갖고 있는 칸쿤에 있는 호텔들은 TV 화면이 있던 아이패드가 다 있어요. 웬만한 호텔들은. 그래서 화면 터치하면 저렇게 팝콘이 막 갖고 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주문도, 예. 그리고 아침에 호텔 어떤 플랜을 할 건지 그다음에 내가 신청하고 싶어도 클릭 눌러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되게 편하죠. 네네. 여행하기 되게 좋네요. 편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약간 사실 쿠바하고 칸쿤은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인데 다르네요, 많이? 많이 다르네요, 진짜. 많이 다르네요. 네네. 각자 매력이 있죠. 예. 네, 각자 매력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예쁜가요? 자, 맛있어 칸쿤에 보이네요.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허니머들이 예쁘게 옷차려 입고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 인클루시브 대강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랍스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찍은 호텔들이에요. 호텔 레스토랑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음식들도 다 멋있죠? 이 사진도 대표님 네. 직접 찍으신 거 그쵸. 굉장히 재밌게 다니고 그쵸. 그러셨네요. 예. 우리 맥주도 네네. 한 잔, 생맥주 먹고. 너무 괜찮네요. 네, 예.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함께 저희가 중남부 약간 선입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 팔찌를 차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요런 보면은 카페 그리고 아래 보면 술바 보이시나요? 네. 저런 바도 TV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딱 이것 주세요 하면 다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네, 모든 거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보시면 아이스크림도 다 무료고요. 저런 그 칵테일도 무료로 드실 수 있답니다. 너무 자랑했죠. 네, 그러시네요. 자, 이런 것이 프리라는 곳. 룸 딱 그게 서비스도 이렇게 영문으로 프리 이렇게 프리. 해주니까 와닿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족여행도 허니문도 중남미가 멀지 않고 가서 즐기셔야 돼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고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가셔야죠. 네. 자, 잠깐 보시면요. 이거 뭐지? 할 것 같은데 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곳. 자, 요번에 오픈한 호텔의 스파장이에요. 아까 제가 세노테 말씀드렸잖아요. 세노테 안에서. 네. 아, 정말. 네, 세노테 안에 위에는 태양이 막 해가 있고요. 아래로 탁 여는 그런 럭셔리한.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중남미 여행이고 또 멕시코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블 파티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오. 그리고 제가 전데요. 선인장 보이세요? 네네. 고향 사진 보니까 나무죠? 이거 어때요? 선인장을 뭐라고 불러? 나무예요? 식물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칵투스. 예. 네, 칵투스인데 오른쪽 보면은 일단 그 해저 뮤지엄이랑 이런 해양, 그러니까 자연 중에서 이런 바다 자연도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고요. 저희가 멕시코 가게 되면 꼭 갈 수 있는 가서 만날 수 있는 해양 동물들, 해양 자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 가시면 이렇게 바로크 콜로니엄 시대 양식이 있어요. 색채가 어떤가요? 오른쪽에 핑크색도 예쁘죠? 네, 진짜 쿠바에만 있는지 아셨죠? 머리 적었네요. 네, 여기 제가 따스코 하얀 색깔 있는 곳은 따스코는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을과 모든 호텔들이 하얀색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 가나우아토라고 해서 유명하죠? 가나우아토. 네. 저는 몰랐는데요. 가나우아토하고 산미겔 데 아렌데가 이제 디즈니 영화 코코 영화의 그 배경지예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도시 중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그 랭킹 5위 안에 항상 드는 게 가나우아토였어요. 네.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저희 프리다 칼로 뮤지엄이죠. 멕시코 시티에 위치합니다. 네. 뮤지엄도 색채가 파란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핑크, 하얀, 노랑 다 있죠. 다양한 색채의 나라 멕시코 매력을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그 똘랑똥꼬인데요. 좀 발음이 좀 이상가요? 똘랑똥고. 네, 요새 그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있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들이 많아서 이곳 어디예요? 저 똘랑동구 상품 좀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터키에만 뭐 이렇게 석회암 그리고 온천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멕시코에도 이런 온천이 아름다운 온천이 하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온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게용? 골프장이네요. 네, 골프장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지 열흘밖에 안 된 골프장입니다. 여기 보면 로스카보스의 골프장을 제가 한번 담아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골프 지금 열풍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많이 골프 하죠. 열풍. 네. 근데 골프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연락이 와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원래 로스카보스가 유명한 게 세계 100대 골프장이 4개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한 곳 있죠, 남해. 그래서 4곳이 로스카보스 도시 안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남미의 골프의 천국인 것처럼 멕시코, 중남미 여행하시고 골프 연구하시는 거 충분하다고. 꼭 허니문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고이 간직하고 싶었던 것 중에 뭐냐면, 다른 사실은 좋은 호텔 있는 휴양지들도 많죠. 그쵸? 근데 저희 칸쿤, 로스카보스 이런 곳은 이런 밤 문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꼬꼬봉고를 아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꼬꼬봉고에 가시면 저도 사실은 뉴욕의 뮤지컬도 보고 라스베가스의 다양한 쇼들도 많이 보았는데 칸쿤의 꼬꼬봉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꼬꼬봉고 한 10번은 갔었거든요. 꼬꼬봉고에 들어가시면 뭐 그런 술 같은 것도 무료지만 다양한 쇼, 삼바 축제, 그다음에 요즘에 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싸이님의 그런 강남스타일 노래도 나오고요. 한국 사람이면 더 어깨 동무해줘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요건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선입견이 있는지 지금 제가 최근에 다녔잖아요. 네네네.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요번에 갔다 왔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크리스타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행사할 때 저랑 그때 만났었잖아요. 2017년도에. 그때 관광청 유튜브 영상 중에 친애하는 친구 한국에게 이렇게 하고 내용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네. 편지가 왔었어요. 취향하면서 하는 이제 편지인데 나중에 당신의 친구 멕시코로부터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친구입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데 감동이 찡했어요. 그만큼 멕시코인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나갈 바가 있는 곳인데 또 꼭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를 허브를 두어서 남미 여러 나라들을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주목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십니다. 혹시 발표회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김영하 대표님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이렇게. 많았는데. 네, 아니 확실히 우리 김 대표님은 이렇게 관광 상품을 이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 너무 많이 티납니다. 저도 바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서 저도 올인클루시브 홈쇼핑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저 아까 댓글창을 봤는데 대표님 설명하시니까 칸쿤 올라오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제 세 분이 해주신 우리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정말 왜 여행을 안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솔직히는 쿠바도 너무 많이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로스카보스 쪽에 저 1년 동안 살았거든요. 진짜요? 네, 로스카보스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충분히 바하 캘리포니아 그쪽에 대한 이제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 많이도 했고, 앞으로 또 멕시코 다시 가서 여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이제 보고 계시면은 앞으로는 내 다음 데스티네이션은 멕시코나 쿠바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여쭤볼 텐데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댓글을 계속 넘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 많이 던져주시면 우리가 좀 이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작가님들 위해서 네.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 보통 이제 멕시코 사람한테 쿠바라고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살사춤, 아니면 뭐 음식도 뭐 또르타 쿠바나라고 해서 아, 네, 뭐 맞아요. 약간 그 쿠바식 샌드위치라고 하면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이제 직접 쿠바 가셔서 느꼈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였는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됐지만, 한 네. 가지만 꼽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두 가지 꼽아도 될까요? 아우 그러면 탑 2. 하나씩 그래. 하나씩. 그래. 하나씩 왜냐면 말씀해 저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너 가장 좋은 게 뭐였어, 쿠바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달랐거든요. 일단 저는 살사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력은 없지만 흥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즐기는 살사가 진짜 가슴에 와닿았는데, 한 번은 그 까사델라 뮤지카라고 막 같이 음악과 춤을 밤마다 즐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좀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춤을. 네. 저 자식이 이렇게 흥은 많아 보이는데 너무 못 추는 걸?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한 수 좀 가르쳐 줘야겠는걸? 그러셨군요. 네. 네, 또 뭐 언어는 잘 안 통하지만 그 몸짓으로 이렇게 막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날의 기억을 진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지인들과 함께 내가 춤을 췄다니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살사를 꼽고 싶습니다. 살사. 네. 좋습니다. 우리 김모치 작가님. 저는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럼이죠. 저 아까 대표님 사진에도 잠깐 나왔는데, 쿠바가 사탕수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탕수수로 만든 아바나 클럽 럼. 네. 그리고 쿠바의 유명한 칵테일 그 럼으로 만든 쿠바 리브레랑 모히또.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쿠바라고 할 때 보통 시각,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었어요? 뭐 시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셨어요? 네, 시가 농장에도 저희가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시가 밭이랑 막 이런 것들이 뭐 너무너무 그 매력적이더라고요. 아름다웠죠. 네, 아름다웠어요. 막 이렇게 말아서 직접 뭐 그 공정을 해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 뭐 영상에 아까 담지는 못했지만 트래블러에도 그 네. 시가 농장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작가님 분들은 이제 뭐 쿠바도 다니셨고, 뭐 아까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다니셨고, 여러 가지 중남미 나라 다니셨는데, 그래도 기억에 제일 남는 나라는 쿠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둘이 처음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 인도로 갔었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어서 이렇게 정말 지도를 보고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물어보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쿠바가 그 저희의 첫 배낭여행의 모습을 되게 닮아 있었어요. 네. 다시 예전에 처음 배낭여행을 할 때 마음 같은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저는 그 뭔가 배낭맨 혼돈의 여행자라는 트래블러 프로그램의 부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행의 본질이 뭐 편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불편함을 가정을 하고 감수를 하고 떠나는 것이지 않나, 새로움을 위해서. 네, 그런 여행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쿠바였기 때문에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상하고 낯설어요. 이상한 거 투성이죠. 네, 근데 묘하게 미치도록 가슴에 모르겠는데 남아요. 사랑에 네. 빠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에게 네.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멕시코는 뭐 칸쿤 네, 네. 제일 먼저 알려졌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김 네. 대표 덕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처음으로 그 칸쿤의 관광 상품을 만드시면서 혹시 겪으셨던 어떤 어려움이나 네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처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어떠셨어요? 실제로 처음 만들 때는 거의 몇 명이나 가겠어, 이런 분들 되게 많고, 먼 곳을 왜 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지만, 네네. 그런 편견을 다 타파. 그런 거는 노노노. 네,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 여행할 때도
여행의 꽃은 중남미다. 네네. 코스로.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한국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네. 유럽 관광 상품을 제일 잘 나가요. 네네. 이제 유럽 관광 상품이랑 멕시코 관광 상품이랑 혹은 중남미 관광 상품이랑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각 지역마다의 자연적인 특색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열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중남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마추픽추 같은 문명이 있고 그렇죠. 네. 이가스포가 있고 또 아름다운 별빛 투어와 그다음에 소금 사막의 우유니가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멕시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멕시코는 사실은 멕시코인들의 그 미소가 있어요. 쿠바도 그런 미소가 있겠지만 그 미소를 잊지 못해서 여행을 계속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친절한 그 미소와 그 아까 보면 쿠바에서도 보면 아기 그 표정은 어른들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저희 역사적인 그런 그 예전에 그 저희 손녀들이 멕시코까지 가서 사실은 아시죠? 그런 애니깽 이런 저희 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정서가 안에는 밝고 흥이 많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정이 있는 곳이 이 중남미 특히 멕시코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은 같이 어느 분들을 보내더라도 다 그 마음을 통해서 오세요. 감동받아 오시거든요. 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멕시코 떼어디아간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있지 않고 뭐 K-팝이나 뭐 K-컬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 왔나 봐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이런 얼굴을 처음 본 거죠. 와서 사진 찍어도 되냐? 찍어도 줄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사인을 좀 해도 되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때 2004년이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그때는 이제 이런 외모가 특이한데 그게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친근하고 호기심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중남미 사람들이 보면 되게 호기심 있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음 질문은 이제 세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제가 한국에 산 지 6년 됐는데 그 6년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모습과 사람들 뭐 태도라든가 굉장히 흔해졌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당연해졌어요. 네.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상상 아직도 기억나냐고 물어볼 때는 제가 말하잖아요. 괜히 다시 설레요. 그때 그 첫인상, 그 방문했던 그 순간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랑 처음으로 소통을 해본 그 순간도 다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중남미 처음으로 도착하셨을 때 그때 그 순간을 한 명씩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중남미 대륙에 처음으로 들어간 나라가 쿠바였고요. 네, 쿠바였고 쿠바의 바라데로였어요. 근데 그때가 좀 늦은 시간에 저희가 도착을 했거든요. 비행기가 늦은 시간에 내렸고 쿠바에 대해서 익히 좀 공부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숙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남미 대륙을 너무 가고 싶었던 대륙이어서 막 설렘을 갖고 도착을 했는데 아름답진 않았어요. 그 첫날이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빨리 잘 때는 구해야 되고 말은 막 저희가 그렇게 막 스페인어가 능통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게 그리고 약간 어두컴컴하고 여기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첫 이미지인데요. 네, 좀 무서웠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저희를 공항에서 좀 픽업을 해주셨던 택시 기사님이 숙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헤매고 막 이러니까 또 친절하게 숙소를 이렇게 저희를 데려다 주셨는데 그날 거기서 이렇게 좀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지쳐서 배고픔에 막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갔을 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에메랄드빛 해변이 바라데로의 해변이. 네, 반전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제 그 시커멓고 눅눅했던 그 무서웠던 그곳이 맞나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반전의 두 얼굴을 보여줬던 그날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잊을 수 없죠. 예.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뭐 너무 많은 말씀을 조금 다시 빠른 말투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랩하듯이,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중남에 도착했을 때 교과서에만 배웠던 메스티조들을 만난 거예요. 아까 제가 뭐 그 멕시칸들도 저를 보고서는 한번 사진 찍어도 되냐 이런 것처럼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 미소, 그 순수한 미소와 친절함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쿠바도 15일부터 문이 열려요. 아시나요? 오, 그래서 15일부터 몰랐어요. 이제 네. 문이 네네. 12월 15일부터 문이 열리고 저희는 멕시코는 항상 열려져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갈 때 뭐 불편한 게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살짝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지금 멕시코나 중남미 넘어갈 때 뭐 따로 무슨 격리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지금 멕시코는 특히 네. 그런 거 아니고 편하게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실 때도 호텔에서 PCR 검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거에 그렇게 규제가 없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니고 네. 오셨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생각에서는 멕시코 사람의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 어떤 거요? 선입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선은 어떤 건지. 저희는 그냥 친구죠. 많이- 네, 친구죠. 왜냐면 기억 안 나세요? 2018년도에 저희 월드컵 때, 네, 그때 러시아 월드컵 어디죠? 맞았을 거예요. 네,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 저희 나라랑 멕시코랑 사실 경기에서 뭐 그것 때문이가 아니라 저희가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죄송합니다. 다시 멕시코인들이 한번 죄송합니다. 나와서 한국 식당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또 저희들 교민들도 연락 오고 뭐 지금 비행기들도 그때 보면 다 친구 플랜카드 걸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 정도로 멕시코는 저희 나라한테는 친구, 아미고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때는 네. 뭐 멕시코에서도 식당에서 그 대한민국 이제 국가대표팀의 이제 플레이어들의 이름을 따서 수프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손흥민 정말요? 수프도 찾을 수 있었고. 맞아요. 세상에나. 네, 장난 굉장히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아무래도 좀 호감도 네.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요즘은 이제 K-팝 있으니까 또. K-팝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네, BTS 맞아요. 때문에 이제 중남미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올라지고 있고 있죠.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 중남 놀러 가면은 굉장히 반가워해 줄 것 같아요. 많이 반가워해 주세요. 네, 그럼요. 경험하고 왔잖아요. 모두를 떠나십시오. 혹시 우리 작가님들 이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열풍이 계속 거지다 보니까 또 그런 네.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트래블러 프로그램에도 담겨 있는데 쿠바 편 갔을 때 아바나에서 준열 트래블러가 그 엑소 팬클럽 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편에서는 트래블러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옹성우 트래블러의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워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정말 저희가 여행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여행했을 때랑 그 다음 갔을 때 이렇게 점점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크쇼도 약간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약간 핫해요. 예. 네. 네. 네, 정말 저희가 여행했을 때도 괜히 좀 우쭐해질 정도로 한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채팅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요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미서회님은 멕시코에서 지켜야 할 예의법절이 있는지. 그거는 전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네네네네. 그 느낌을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또. 네네. 질문 그러니까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크리스탈이 대답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일단 뭐 멕시코 사람들은 약간 거절 잘 못해요. 거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멕시코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중남미 사람이 이제 거절 이런 거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네.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은 뭐 그게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뭐 신경 많이 안 쓰니까 뭐 빨리빨리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제스처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제스처요. 네. 제스처 같은 거는 근데 한국에서 흔히 하는 제스처는 멕시코에서 뭐 안 좋게 받아들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행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님이 추천하는 숨겨진 멕시코 여행지는 궁금하다. 좋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딱 어딜까요? 말씀드려야죠. 네. 저도 PPT 벼르고 준비했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제 로스카보스 쪽에 네. 이제 살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이제 같은 바하칼리포르니아 지역에 있는 무인 바다가 있어요. 네, 무인 해변. 무인해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카보스 조금 더 올라가시면 로레토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변들은 무인 해변들은 거기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그 지나가면은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면 다 바다가 다 보이는데 거기 해변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는 거고 거기서 살짝 도로에서 벗어나면은 또 길에 들어가서 갑자기 해변 앞에 있는데 사람도 없고 핸드폰 신호도 없고 당연히. 근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야자나무나 뭐 그런 이제 나무들 옆에서 자를 세우고 거기다 뭐 기타를 가지거나 뭐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서 독서를 하셔도 되고 뭐 맛있는 걸 가져가서 거기서를 먹으면 정말 좋아요. 제가 갔던 무인 해변 중에 하나는 엘부로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름은 엘부로라고 하는데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서 아마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저희 예.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네네. 거는 저도 로스카보스 갔을 때 그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랑 영화에 나왔던 곳이 저는 캘리포니아 미국인 줄 알았더니만 네, 멕시코에 멕시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호텔 맞죠? 캘리포니아는 네네네. 정보를 많이 얻어가네요. 꼭 보세요. 정말 너무 낭만적이고요. 뭐 멕시코 하면 네. 그 뭐라고 이거 위에 보면은 멕시코 하면 위에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걸 뭐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네. 그 파펠 피카도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네, 예, 파펠 그런 피카도. 부분도. 그게 약간 총이를 쳐봐서 종이를요. 그 한국에서도 약간 그 어릴 때 하는 거 네. 있어요. 펼쳐서. 그렇죠, 네. 펼쳐서 하는 거. 예, 맞아요. 너무 맞아. 예쁘죠. 메르카도 같은 데 가면 맞아요. 장식돼 예,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죽은 자들의 날에 네, 많이 찾을 수 많이 있습니다. 하죠. 네, 네. 예.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신 국가 외에 매력 있는 중남미 국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이건 또 저희가 좀 대답을 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오늘 쿠바와 멕시코의 매력에 우리가 흠뻑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맞아. 기가 막힌 나라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트래블러 2편에서 또 그 나라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도 정말 숨겨진 매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쿠바의 살사가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탱고가 또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감화가 됐던 부분은 다르나요? 저는 탱고였고요. 네네. 저는 소고기요. 가사도. 네. 그 아르헨티나 국민의 수보다 소의 소가 더 많다고 해요. 그 나라가.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싸요. 너무 싸죠. 네, 저 한국에서 한우 먹으려면 좀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어찌나 그렇게 싸고 맛있는지 네. 실컷 드실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선임 작가님께서는 이게 춤추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먹을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네, 저도 그렇죠.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저는 이제 다음 데스티네이션 지역으로 콜롬비아도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는 사실은 커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보고타도 그렇고 저희가 가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관광지구로 볼 때. 그런 부분도 그 프랑스에서는 가보고 싶은 나라 순위 안에 콜롬비아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남미 매력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너무 짧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질문 그리고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 대표님이랑 그리고 멋지 선임 작가님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이제 저 멕시코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서 저는 이제 솔직히 한국에 와서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멕시코에 대한 어떤 직접 하는 연구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멕시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콜롬비아 나가서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생겼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페알락 토크 콘서트 함께 하면서 이제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이렇게 할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선임 작가님. 네. 우리가 좀 여행에서 멀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도 막 여행을 함께 떠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아까 이제 쿠바 편 발표를 하면서 정말 쿠바에 온 것처럼 잠깐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네. 진짜로 오늘 좀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저 아까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도 보다가 감탄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서 예. 뭔가 여행에 대한 설렘이 좀 약간 보글보글 피어올라서 오늘 저녁을 그냥 평범하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고기와 술을 하실 건가요? 네, 좋은 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매력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소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벤트를 계속 진행해 주셨죠. 벌써 당첨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댓글창에 확인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얼른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가님들이 직접 쓰셨던 그 책을 우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또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직접 사인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혹시 하나요? 아니요, 지금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네. 이렇게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예. 그럼 더 네. 귀해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을 해주시고 혹시 이 펜으로 아니면 조금 뜨거운 거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목은요, 서른 초론 대신 야반도주라고 하는데 제목 괜찮은데요. 저는 서른 아직 안 됐지만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책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 중남미 전체 다 보면 되죠. 중남미도 있고 호주에서 딸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여행 경비를 벌던 이야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영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작가님 사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카메라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쓴 저서기 때문에 네네. 사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멋지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같이 하시고. 우리 김 대표님은 책 이런 아직 미흡했어요. 다음에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건 뭐였냐면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사실은 오늘은 멕시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중남미 다 사실 상품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김 대표님은 사진 굉장히 잘 찍으신 것 그쵸? 같아요. 누가 봐도 약간 그 홍보 사진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사진 다 제가 찍은 거예요. 혹시 정말 많은 다양한 것을 네. 많이 다니시는데. 자, 한번 볼까요? 멋지다. 자, 이렇게 딱 보여주고 카메라에 보여주시고 우리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책 3권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멕시코 얘기했을 때 애국심이 뿜뿜하시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네, 저도 그 멕시코 갔을 때 네네. 오징어 게임이나 막 이렇게 한류 얘기 났을 때 특히 뭐
불고기도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저희 아, 나라 그래. 좋아하시면서. 네네. 삼겹살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현지 분들이 저희 나라 식당 되게 많이 가세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애국심이 뿜뿜했어요. 아, 그런 그렇죠. 게 공통점이 아니었나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오늘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시간, 네. 였고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었고 멕시코 사람인데도 멕시코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뭐 쿠바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외교부 라틴 광장이라고 그 채널에서 지금 이제 생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할 때입니다. 예, 지금 바로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